데빌, 악마라고 부르는데요.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바로 떠오를 만한 이 꼭두각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배경 동화는 너무도 유명해서 또 끊임없이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 피노키오의 주요 메시지를 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은 좀 뭔가 음산한데요. 이 유혹의 손길로 피노키오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 또 강렬하고 좀 인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개봉된 영화로 기에르모 델로토의 피노키오라고 하는 작품을 또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를 토대로 주요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은, 안녕하세요. 타로들보TV의 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윈지컬 타로 13번에서 15분 카드에 대한 각각의 동화 이야기와 그림의 상징성들을 통해서 카드를 이해하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윈지컬 13번 카드는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이지만은 잠자는 공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배경 동화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카드의 이름에서 아셨을 것입니다. 이 동화는 본래 원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동화 작가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는 디즈니에서 자신들만의 색깔로 각색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말레피센트라고 하는 마녀의 관점으로 풀어낸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카드를 이해해 보시는 시각으로 간단하게 동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왕국에서는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여러 요정들이 초대되어서 공주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이 초대받지 못한 늙은 요정은 이에 앙심을 품고 공주에게 16살이 되던 해에 물레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좀 저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요정은 이 마법을 영원히 잠드는 마법으로 바꿔주어서 죽음만큼은 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초대받지 못한 늙은 요정을 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왕은 온 나라의 물레는 모두 태워 없애지만은 공주는 16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운명에 이끌려서 결국 잠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왕자님에 의해서 마법에서 또 깨어나게 됩니다. 동화에서 좀 크게 상징적으로 생각되는 주요 인물은 이 공주보다는 늙은 요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카드의 이름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공주는 이와 반대로 그렇게 기대했던 왕국의 공주로 태어나 그 나라의 탄생의 기쁨을 선사했듯이 이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공주는 삶과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그를 깨어나게 한 왕자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동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의 그림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에 누워 있는 공주인데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입고 있는 노란색은 이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공유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주의 팔 사이에 이 장미가 있는데요. 요것은 이 장미는 다시 깨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이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물레나 거미줄 그리고 쥐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나아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상황의 끝과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으니 이 동화 이야기와 카드의 상징성들을 잘 적용해 보신다면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적절하게 지지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14번째 윈지컬 타로는 절제라고 하는 카드이지만 여기서 보이는 그림처럼 넘어진 형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배경은 잭 앤 질이라고 하는 동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요를 보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잭과 질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언덕 위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만 넘어져서 언덕을 굴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친 곳을 치료하면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지?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카드의 그림 속 상징성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잭과 질이 언덕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우물에서 퍼온 물을 엎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선 주의력과 인내심 등 모든 균형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지컬 타로 카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의 균형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바로 우물입니다. 그러한 우물은 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표정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개구리는 너무도 서두르는 경향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이 잭과 질이 입고 있는 파란색 옷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온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앞에서 펄쩍 뛰어나가는 동작과 그 표정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꿀밤을 넣고 싶을 정도로 좀 얄궂어 보이네요. 예. 아무튼 이 잭과 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카드를 뽑은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점을 반복적인 훈육과 사랑, 혹은 달리 말하면은 명확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아동이 바르게 균형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넘어진 형제 카드를 뽑은 이 아동에게 이 동요를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동요는 제가 영상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또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카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윈지컬 타로는 보통 데빌, 악마라고 부르는데요.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바로 떠오를 만한 이 꼭두각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배경 동화는 너무도 유명해서 또 끊임없이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 피노키오의 주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은 좀 뭔가 음산한데요. 이 유혹의 손길로 피노키오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 또 강렬하고 좀 인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개봉된 영화로 기에르모 델 토의 피노키오라고 하는 작품을 또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를 토대로 주요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은 이 피노키오가 처음에 요정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었을 때는 아직은 겉으로는 아이의 모습을 하였지만은 이 내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상태이기에 그를 위해 귀뚜라미에게 피노키오의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닌 내적으로도 인간다움을 갖춰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피노키오는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결국 자신을 만들어주신 제페토 할아버지의 목숨이
오고 가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본인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사랑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통한 배움, 욕심과 어떤 유혹, 그리고 양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피노키오가 요 사악해 보이는 손에 의해서 이 꼭두가시처럼 줄에 매달려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동화에서 피노키오에게 허황된 꿈으로 유혹을 했던 인물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피노키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데빌 카드에서 보면은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는 의미를 가진 횃불처럼 이 카드에서도 그러한 유혹을 끊을 수 있도록 피노키오의 이 뒷주머니에는 이 가위가 꽂혀 있습니다. 스스로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두가시 카드를 선택했다면은 우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피노키오처럼 힘든 경험을 겪어봐야 이 가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화 이야기의 교훈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신다면 아이가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세 장의 카드에서도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윈지컬 타로 카드가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카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